골든타임의 기적. 서울의 심장은 119초마다 뛰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이사벨라 로시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듯한 조급한 분위기. 로마의 여유로운 공기와는 정반대인 숨막히는 효율성의 도시. 그녀가 앞으로 1년간 교환교수로 머물 대한대학교병원과의 첫 만남도 인상적이지 않았다.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했고 의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그녀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세계 응급의학계에 정립시킨 권위자였다. 외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시간. 하지만 수많은 생과사의 경계를 목격하며 그녀에게 골든타임은 이제 빛바랜 이상문일 뿐이었다. 교통체증에 갇힌 구급차, 시스템 부재로 인한 병원 간의 혼선, 결정적인 순간의 사소한 지체. 그녀는 이 모든 인간적인 실수들이 모여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현실을 뼛속 깊이 체감했다. 3년 전 밀라노에서 사소한 시스템 오류로 어린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그날 이후 그녀의 심장은 냉소와 무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그녀의 눈에 그저 조급함과 혼돈으로 비쳤다. 저렇게 서두르다가는 분명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속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겠다는 오만한 목표를 품고 한국에 온 것이었다. 대한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민준 교수는 이사벨라의 눈에 비친 전형적인 빨리빨리 한국인이었다. 그는 늘 반쯤 뛴 채로 복도를 활보했고 그녀의 분석적인 질문에는 늘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라며 말을 잘랐다. 그의 팀 역시 일사불란했지만 이사벨라의 눈에는 정교함이 결여된 위험한 질주처럼 보였다. 교수님,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 성급합니다. 응급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정확성을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라가 한가한 틈을 타 김 교수에게 충고를 건넸다. 김 교수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던 눈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무언가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로시 교수님, 우리가 왜 달려야만 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속도는 혼돈이 아니라 약속이니까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응급센터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대형 모니터 화면에 코드 레드라는 붉은 글자가 번쩍였다. 119 종합상황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IC 부근 15중 연쇄 추돌 사고 발생. 다수 사상자 발생 추정. 반대 차선 유조차 전복. 화재 발생.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망.
이사벨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수십 명의 중상자가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다. 그녀의 경험상 이런 대형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지켜질 수 없었다. 이탈리아였다면 아마 응급실은 아비규환이 되고 병상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되어 환자들은 복도에 방치될 터였다. 그녀는 한국의 빨리빨리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리라 다짐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운을 여몄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경보음이 울린 지 단 1분 만에 처참하게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서막과도 같았다. 김민준 교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지휘봉을 잡았다. 그의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그가 달려간 곳은 환자를 받는 침대가 아니라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이었다. 사고 현장 드론 영상 즉시 송출해. 김 교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크린 화면이 전환되며 사고 현장의 실시간 항공 영상이 나타났다. 찌그러진 차들,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아수라장이 된 도로. 이사벨라는 경악했다. 이 영상은 대체 사고 신고 접수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한 드론입니다. 현장 도착까지 90초. 지금부터 우리는 저 하늘의 눈으로 현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현장 전체를 송금 보듯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 위에서는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 파손 정도, 승객 유무, 위험물질, 화재 등을 분석해 중상자 발생 가능 구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AI 예측, 중증 외상 환자 최소 8명, 그중 2명은 소아, 화상 환자 3명 이상, 3번, 7번 차량 환자, 대량 출혈 예상, 즉시 트라우마팀, 소아응급팀, 화상외과 콜, 수술실 4개, 중환자실 6개 확보하고 혈액은행에는 O형, A형 혈액 50유닛 긴급 요청. 김 교수의 지시는 예측이나 감이 아니었다. 드론 영상과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명령이었다. 이사벨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병원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전문의를 호출하고 수술실을 알아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스크린에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연동된 지도가 나타났다. 사고 현장에서 대한대학교병원까지 오는 최적의 경로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었고 그 경로 위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 시작했다. 경찰 순찰차들이 교차로에 미리 대기하며 길을 확보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119와 경찰, 시청 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김 교수의 말에 이사벨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빨리빨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 K 이머전시 콜의 실체였다. 첫 번째 환자 5분 뒤 도착 예정. 7세 여아, 차량 전복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복부 내 출혈 의심. 구급대원 AR 글래스 영상 연결해.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자 구급차 내부의 영상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것은 구급대원의 시선에서 바라본 1인칭 영상이었다. 구급대원이 착용한 증강현실 AR 안경을 통해 김 교수는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동공 반응 보여줘. 좋아. 복부 팩만 있으니 쇼크 대비해서 수액 라인 하나 더 잡아. 혈압은 80에 40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빨리 들어와. 원격 진료와 현장 처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광경. 이사벨라는 이것이 SF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환자의 초기 진단과 응급처치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마침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응급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혼란이나 고함 대신 차분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모든 의료진은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들것에 실려온 아이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단 10초의 지체도 없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소아외 상팀과 함께 곧바로 수술실로 직행했다. 아이의 모든 정보는 이미 병원 시스템에 전송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실 입실까지 걸린 시간 단 28분. 이사벨라가 평생을 외쳐왔지만 포기했던 골든타임이 그녀의 눈앞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15명의 중상자 전원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 및 수술을 받았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다. 탈진한 상태로 의자에 쓰러지듯 앉은 이사벨라에게 김민준 교수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이제 우리의 속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로시 교수님? 이사벨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죠? 이 정도의 기술과 조직력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김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비용보다 더 큰 것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한국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없어 눈앞에서
수많은 생명을 놓쳐야 했던 무력감.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다 더 큰 참사를 막지 못했던 통렬한 반성. 세월호가 차가운 바다에 잠길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국민적인 트라우마. 우리의 빨리빨리는 그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뼈아픈 재난의 역사 속에서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통안의 눈물로 새겨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당신이 본 드론과 AI 교통 시스템은 그 다짐 위에 세워진 기술일 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본질은 이겁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해야 한다는 마음. 기술은 그 마음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속도에 담긴 진심입니다. 이사벨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응급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국가의 위대한 의지이자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영혼이었다. 3년 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녀의 상처가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와 공명하며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렸다. 1년 후 이탈리아로 돌아온 이사벨라는 유럽 응급의학회 최대 컨퍼런스 연단에 섰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서울의 기적 골든타임을 넘어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놀라운 시스템을 청중에게 생생하게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시간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적 기지를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어 건강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아이의 미소 속에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서울의 심장은 1분 1초가 아니라 119라는 약속의 숫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골든타임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뛸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이사벨라는 더 이상 냉소적인 외과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저력과 따뜻한 인간애에 깊이 감화된 희망의 증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처럼 119초마다 새로운 기적을 꿈꾸며